일단 117페이지 피신 분들은 거기 117페이지 위에 보시면 예제 파일이라고 있어요. 무슨 파일이라고 있으세요? 예제 파일. 네, 요거 나오면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 위에 파일에서 열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찾아보기.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에서 찾아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뭐요? 컴퓨터 기본 오셔서 엑셀 와서 몇 장이요? 6장.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혼자 풀기 들어오세요. 혼자 풀기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요 밑에를 시트라 그럽니다. 여기 답은 있는데 저희가 뭐 특별히 답을 볼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117페이지 위에 보시면 급여 육아라고 나오세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가계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뭐 만들어 볼 거라고요? 가계부. 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잔액. 우리 가계부 만들 때 뭐에서 못 빼죠? 수입에서 지출 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공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칸에다가 어떤 계산을 할 건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잔액은 수입에서 못 빼는 거라고요. 지출. 그래서 는 지세요. 그래서 엑셀의 시작은 계산의 꽃은 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저한테 수입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수입 얼마 있죠? 300. 네, 클릭. 그러면 지금 수입으로 얼마 들어온 거예요? 300. 빼기 뭐요? 지출. 네, 근데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네,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여기에 없으면 0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잔액 얼마 나와요? 300. 요건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줄 잔액은 요건데 두 번째 줄 잔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300에서 맞죠? 그 다음에 수입이 있으면 수입을 더하고 지출이 있으면 지출은 뭐하죠? 빼죠. 이게 나와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다 만드는 게 부정확하면 당연히 결과값도 어떨 거예요? 네,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스타트는 뭐라고요? 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잔액.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밑에 있는 뭐요? 수입. 없어도 클릭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중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없더라도 그 내용에 있으면은 공식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뭐요? 지출.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얼마 나와야 돼요? 295만 원이 나오면 맞게 된 겁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엑셀 갖고도 가계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써요? 핸드폰 써요? 핸드폰 써요. 네. 요즘에 핸드폰에다가 가계부 앱 깔면 되잖아요. 네.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다음에 여기 밑에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289만 원이 나와야 돼요. 한 달에 이렇게만 나가면 살만하겠다. 얼마가 남는 거예요? 꿈 같은 금액인데 이거. 저희 둘이서 열심히 벌어도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냥 대출금 갚는 게 돈 버는 거다 지금 이 마인드로. 가끔씩 좀 그런 게 내 몸에 한 달에 얼마 들어가나 계산을 해보면
돈 10만 원이 안 돼요.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빼고 내 개인적으로 쓰는 게 돈 10만 원이 안 돼요. 가끔씩 과자 사 먹고 운동 회비 10,000원 내고 뭐 그렇게 계산하면 내 개인적으로 쓰는 건 생각보다 얼마 없더라고요.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돈도 늘어나는 거라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뭐 먼저 쳐요? 는. 그 다음에 요 위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뭐요? 수입 빼기 지출. 그리고 나머지는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잘 해놓고 나머지는 뭐요? 채우기 핸들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커요. 근데 원래 채우기 핸들도 요 밑에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요 밑에 금액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면 최종 얼마 나와야 돼요? 245만 5,300원. 이렇게 나오면은 계산이 맞게 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 일단 엑셀은 이 얘기는 뭐 엑셀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지만 내가 이 칸에다가 뭘 넣을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하고 지출의 합계 구해 볼 거예요. 뭐하고 뭐 구할 거라고요? 수입하고 지출의 합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요 수입 다 합쳐서 여기에 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지출 여기 다 합쳐서 요 밑에 칸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입에서 못 빼는 거예요. 지출 빼서 여기 잔액이랑 여기 최종 잔액이랑 맞으면 뭐 한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밑에 합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합계 넣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썸을 직접 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위에 보면 자동합계 있어요? 없어요? 합계는 쉬우니까 그냥 자동합계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결과값 넣을 때 먼저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자동합계 목록 단축. 그래서 이거 그냥 바로 누르셔도 돼요. 여기 글씨 바로 누르시면 뭐 나와요? 네, 합계 나와요. 근데 왜 저는 여기를 누르라고 하냐면 우리가 합계를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뭐 구해야 될 수도 있죠? 평균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목록 단축 누르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합계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범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그러면 뭐 치세요? 그냥 엔터 치세요. 그리고 범위가 틀리면 범위는 다시 잡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번에 지출 구해보세요. 뭐 구해보세요? 지출. 네, 지출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지출도 한번 구해보십시오. 여기 지출은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합계 오셔서 여기 범위 지정. 근데 범위 지정을 하실 때 여기 다 잡으셔도 되고 여기까지만 잡아도 돼요. 지금은. 근데 원래는 여기까지 잡아야 돼요. 끝까지.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얼마 나와요? 54만 4,7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잔액은 수입 합계해서 못 빼면 되죠? 네, 요것도 구해보세요. 엑셀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산수하고 좀 친해지셔야 하기가 조금씩 더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 2차 방정식하고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실무에서. 근데 사칙연산은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사칙연산하고 좀 친하시면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 2번으로 오세요. 거기 밑에 시트 보시면 문제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했었던 거 반복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거 이런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거기 원화 가격 보이세요? 네. 여기 원화 가격. 우리 원화 가격 어떻게 구하죠? 우리 달러 있으면 달러에다 뭐 곱해요? 환율 곱해요. 뭐 곱해요? 환율. 네, 그래서 여기 원화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달러 가격 곱하기 뭐요? 환율.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뭐 해줘야 되죠? 네, 환율에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율 가격 계산할 때 달러 가격에다 뭘 곱해요? 환율을 곱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목표는 하나에서 채우기 핸들하는 게 목표예요? 하나씩 하는 게 목표예요? 네, 채우기 핸들 활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면 하나씩 하는 건 그냥 단순해서 그거는 엑셀 잘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편하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하실 때 얘는 바뀌어야 되죠. 시계 다음에 뭐예요? 립스틱. 그 다음에 초콜릿.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바뀌면 안 돼요. 맞죠? 네, 얘는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시키는 거를 절대 참조라 그래요. 네, 근데 절대 참조 몰라도 돼요. 네, 뭐 설마 회사 갔는데 과장님이 절대 참조가 뭔가 이런 건 안 물어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절대 참조할 때는 F4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할게요. 여기에다 는 치세요. 는. 그 다음에 우리 뭐에다 뭐 곱할 거라고요? 네, 환율에다가 요거 먼저 할까요? 요거 먼저 할까요? 네. 네,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는데 일단 교재에 맞출게요. 교재에 보시면 달러 가격에다가 무슨 시세래요? 환율 시세. 그럼 여기 달러 가격을 먼저 누르세요. 250달러. 누르셨나요? 네.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환율. 네, 환율 시세 클릭. 아직 엔터 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누르면 이거를 상대 참조라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한 칸 내려가면 얘도 한 칸 내려가요. 그리고 얘도 내려가요. 그리고 환율이 없어지죠. 맞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고정시켜야 됩니다. 뭐 시켜야 된다고요? 고정시키는 방법은 F4 있어요. 키보드에. F4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왜 넣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주소라고 하는데 이 주소에다가 달러를 넣는 이유는 얘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외워갖고 달러를 여기에다 직접 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단축키 있으니까 우리는 F 몇을 쓸 거예요? 4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에다 달러를 주시면 얘가 내려가도 얘는 안 내려가요. 왜냐면 달러가 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가도 얘는 옆으로 못 가요. 왜요? 네, 여기 달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참조시키시면은 고정되는 거예요. 뭐 되는 거라고요? 고정.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요거를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떠요. 달러에 맞춰서.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금액은 바뀌어야 되지만 얘는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냥 연습이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 밑에 클릭해보세요. 네, 여기 밑에 여기 초콜릿 밑에 거기에다가 몇 개만 넣어볼게요. 거기에다가 옷 쳐보세요. 옷. 한글로 옷 치시고 옆에다가 몇 달러 할까요? 100달러 해볼게요. 몇 달러요? 100달러. 그럼 옆 밑에다 몇 치세요? 100.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가방 할게요. 뭐요? 가방. 가방은 몇 달러 할까요?
한 1,000달러 할까요? 1,000달러. 아니요, 일단 그냥 치세요. 그거 만드는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안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이거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밑에는 몇 달러라고요? 1,000달러. 안 드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해볼까요? 바지. 바지는 200달러 할게요. 이렇게만 일단 넣어주세요. 3개만. 그 다음에 달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달러는 어디에 있냐면 일단은 거기 숫자 보시면 4 위에 달러 있어요. 오른쪽 말고요. 가운데. 왼쪽에. 왼쪽에 보시면 4 위에 달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로 치는 거 아니에요. 엑셀에서는.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한글에서 칠 때는 그걸로 치는데 엑셀에서는 여기 범위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우리 많이 가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셀 서식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셀 서식. 그래서 이 한 칸 한 칸을 뭐라 그런다고요? 셀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식이 뭐냐면 뭐 글씨 크기라던가 아니면은 이 안에다가 뭐 달러를 넣어라, 주민등록번호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셀 서식 눌러보세요. 우리나라 돈 원이 우리나라 통화예요. 맞죠? 미국 통화는 뭐예요? 달러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통화. 여기 통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나라게 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소수점 몇 개 있죠? 2개. 그러면 여기 소수점 몇 개요? 여기 소수 자릿수 있잖아요. 우리 몇 개 할 거라고요? 2개. 그러면 몇이요? 2. 요건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난 소수점 안 넣을 거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기호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외국의 다양한 돈들이 밑에 쭉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죠? 달러죠. 여기 달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달러가 붙어요. 이렇게 달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잘하고 싶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셀 서식을 많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모양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색깔 넣는다거나 선 긋는다거나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 좀 해주세요. 옷부터 해서 범위 지정 왜 하냐면 선 그을 겁니다. 뭐 그을 거예요? 선은 요거 외우시라 그랬어요. 테두리. 그래서 테두리 가셔서 무슨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하시고. 그리고 여기 수량 있죠? 옷 몇 개 살까요? 한 4개만 살게요. 테두리 여기요. 여기. 여기. 그래서 테두리 그으시고 그 다음에 옷은 4. 가방 몇 개 살까요? 많이 사죠. 7개. 그 다음에 바지는 6벌. 정렬은 이따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하고 그런 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이따가 맞추면 돼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안 맞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얘 넣는 거랑 우리 넣은 거랑 순서가 다르잖아요. 이따가 한 번에 범위 잡아서 맞추시면 돼요. 여기 그 원화 가격 3개 있죠? 여기 첫 번째 거 만들어 보세요. 옷 가격. 네. 지금 옷은 순서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여기 옷 가격 곱하기 뭐죠? 환율 시세인데 얘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F4 몇 번이요? 한 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 하셔도 되고 그냥 연습이니까 하나씩 또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F4 한 번 누르면 그 값은 뭐 되는 거예요? 고정되는 거예요.
뭐 되는 거예요? 고정. 그래서 여기 나머지 것도 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안 맞는 것 좀 맞출게요. 여기 범위 지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클릭 다시 하셔서 여기로 다시 와주세요. 무슨 서식이요? 셀 서식.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달러 넣을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통화. 근데 참고로 회계에도 있어요. 회계도 똑같이 있어요. 어디에도 있어요? 회계에도. 근데 이제 잠깐 저 봐보시겠어요? 회계하고 이제 저기 통화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달러나 원이 여기 앞에 나오게 하고 싶을 땐 회계예요. 뭐라고요? 회계. 그 다음에 숫자 바로 앞에 붙이고 싶으실 때는 통화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까 달러가 요 숫자 앞에 있었죠? 네. 이거는 뭐라고요? 통화. 통화로 하면은 그 앞에 붙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여기 달러가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고 싶어.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 원 보이세요? 네. 얘는 통화로 했을까요? 회계로 했을까요? 회계. 회계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클릭해 보세요. 여기 클릭하시면 요 위에 떠요. 그럼 요걸 보면은 아, 이게 회계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구나, 통화로 들어간 거구나,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종종 보시면 도움이 좀 되세요. 그 다음에 죄송한데 여기 달러는 통화로 만들게요. 뭘로 만들 거라고요? 통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우클릭. 그 다음에 여기 셀 서식 오셔서 뭘로 만들 거라고요? 통화.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 두째 자리에 달러,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딱 맞아요, 서로. 그 다음에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여기는 회계로 만들어 주세요. 뭘로 만드세요? 회계로 해보세요. 셀 서식 가시면 있어요. 우클릭해서 셀 서식 가서 회계 가서 원이니까 뭐 찾아주셔야 돼요? 원 찾아야 돼요. 소수점은 0이에요. 우리나라 돈에는 소수점 없잖아요. 거기서도 바꿀 수 있는데 거기는 주어진 거가 일반. 한 번씩 해보셨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 수량 범위 지정해 주세요. 수량도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셔서 셀 서식 가시면 숫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숫자. 숫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똑같이 맞을 거예요. 아, 여기 안 했구나.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해서. 여기는 셀 서식 오셔서 아까 회계였죠? 여기 뭐요? 원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합계 어떻게 구할까요? 합계 어떻게 구해요? 원화 가격 곱하기 뭐요? 수량.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왜냐면 우리가 하나 샀으면 얼마냐, 세 개 샀으면 얼마냐,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는. 그 다음에 원화 가격 곱하기 뭐요? 수량.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 끝. 근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요거는 칸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뭐 해주시면 된다고요? 늘리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있습니다. 늘려도 샵샵샵샵샵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수식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샵샵샵샵샵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칸이 좁을 때, 또 하나는 틀렸는데도 계속 샵 나올 때 있어요. 이거는 여기 끝까지 해도 샵만 들어가요. 그럴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넓혔는데도 안 나오네 그러면은 거기에 수식이 틀렸을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여기에서 하는데
엑셀은 꼭 요 끝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크기 조절하실 때.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에다 놓고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의 크기로 맞춰줘요. 근데 그 최적의 크기가 뭐냐면 요 안에 들은 것 중에서 가장 뭐한 거예요? 긴 거. 그걸로 맞춰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엑셀의 기본이 이거예요. 셀 서식 만지는 거랑 그 다음에 사칙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문제 3번 오세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드릴 겁니다. 구구단 만들 거예요. 뭐 만들 거예요? 구구단. 요즘 애들은 10단도 외운다면서요. 네. 저희는 9단까지였는데 요즘 애들은 10몇 단까지도 외우기도 한다고. 네. 저희 꼬맹이가 9구단에 재능이 없어서 큰일. 막 화내요. 9구단 시키면. 지금은 안 시키는데 얼마 전에 9구단 해야 된다 그래갖고 지나가듯이 몇 번 물어봤더니 승질 내시더라고요. 네, 자기한테 그런 거 시킨다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1 곱하기 몇이요? 2. 요거 해보세요. 일단. 그래서 1 곱하기 몇이요? 2는 2죠. 요건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최우견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맞죠? 네, 9구단에 이런 숫자 안 나오잖아요. 72만 5,760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 참조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 한 칸 내려가면 얘도 같이 내려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같이 내려가요. 네, 그러면 9구단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2는 2, 2는 4. 2, 3은 6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요거 범위 지정 지금 혹시 되어 계세요? 네. 안 되어 계신 분들은 범위 지정하시고 딜리트 누르세요. 그러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잘못했을 때에는 컨트롤 뭐요? Z 누르셔도 돼요. 일단 여기 다시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까 고정시키는 건 절대 참조라 그래요. 무슨 참조라 그래요? 절대 참조. 네. 지금부터 할 거는 혼합 참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참조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는 상대 참조라 그래요. 무슨 참조라 그래요? 상대 참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F4 아무것도 안 누르고 하는 걸 상대 참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너는 움직이지 마. 이게 무슨 참조였어요? 절대 참조였어요. 그 다음에 혼합 참조는 한쪽만 막는 거예요. 어느 쪽만 막는 거라고요? 한쪽. 그래서 위아래로는 가는데 좌우로 못 가거나 좌우로는 가는데 위아래로 뭐 하는 거예요? 못 가도록 막는 거. 요거를 섞여 있다 그래서 무슨 참조라 그래요? 혼합 참조. 그래서 참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혼합 참조를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려는 가도 되죠. 맞죠? 근데 옆으로는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옆으로는 가면 되죠.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한쪽만 막는 걸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는 먼저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2 누르세요. 몇 누르세요? 2. 그러면 얘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맞죠? 왜냐면 1은 2, 2는 4, 3은 6 이렇게 계산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단 끝나면 몇 단으로 가야 되죠? 3단. 그러면 옆으로 또 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F4를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고정이에요. 뭐라고요? 고정.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어디에 달러가 붙었죠? 숫자에 달러 붙었죠. 그러면
숫자가 위아래잖아요. 그러면 숫자 앞에 달러 붙으면 위아래로는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라고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2는 위아래로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 몇 선택해야 되죠? 1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1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은 밑으로는 내려가야 돼요. 맞죠? 근데 옆으로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옆으로 움직이는 게 영어입니다. 뭐라고요? 영어. 그러면은 어디 앞에 달러가 들어와야 돼요? 영어 앞에 달러가 들어와야 돼요. 뭐 앞에요? 네, 영어 앞에. C 앞에. F4를 3번 누르면 그러면 영어 앞에 달러 들어올 거예요. 어디 1에다 누르고? 아니요. 1 눌렀죠? 여기요? 아니 여기 다시 클릭하세요. 여기요? 네, 아니 여기 2. 여기요? 네, 여기 CO 뒤에 클릭하세요. 여기요? 네, 그 다음에 F4 눌러세요. 더 눌러야죠. C 앞에 달러 나올 때까지. 아니잖아요. C 앞에 달러. 더 누르세요. F4. 아니요. 거기 누르지 마시고. 네. 네. 그래서 F4 누를 때마다 달러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달러가 어디 앞에 올 때까지 F4를 눌러야 돼요? C 앞에. 중요한 건 F4를 눌러서 왜 C 앞에 얘가 와야 되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남들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여러 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 못하시면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2단 한 번, 3단 한 번, 4단 한 번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얘 고정시키면 되잖아요. 네. 얘 고정시키고 세우기 핸들. 얘 고정시키고 세우기 핸들.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몇 개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 잘 만들어서 채우기만 하면 끝내도록. 그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채우기 핸들 대각선으로는 안 돼요. 그래도 2번 하셔야 돼요. 네, 여기 2 누르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채우기 핸들 한번. 어디로요? 밑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한번. 그러면 구구단표 만들어지죠? 여기가 틀렸잖아요. F4 눌러서 저기 C 앞에만 달라요. 지금 양쪽에 달라 다 붙었죠. 한 번 더. 엔터 치시고 거기에서 또 누르면 안 돼요. 엔터 치시고 여기 클릭하시고 다시 채우기. 채우기 하시고 여기 옆에 채우기 하시고 한 번 쭉. 그래서 만들어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딜리트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딜리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는 여길 찍든 여길 먼저 찍든 상관없어요. 네, 어딜 찍든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다 달러를 줘야 될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한 건 이해한 게 아닙니다. 네, 혼자서 그냥 아무 때나 쫙 펴놓고 만들 수 있어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2는 옆으로는 갈 거죠. 네. 맞죠? 근데 밑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 밑으로가 숫자예요. 뭐라고요? 숫자. 그러면 숫자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앞에 달러가 나올 때까지 F4 누르세요? 네, 숫자 앞에. 그러니까 왜 숫자 앞에 넣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숫자 앞에 달러가 붙으면 위아래로는 못 움직여요. 네.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1. 요 1은 위아래 숫자는 만져야 되죠. 근데 좌우로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좌우는 영어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어디 앞에 달러가 와야 돼요? 영어 앞에.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값 봤을 때는 단순한데 혼자 할 때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못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옆 사람 하는데 나는 못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꼭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제 설명이 본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여기 마지막에 얼마가 나오면 잘한 거예요? 80일 나오면은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이제 함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